자,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그 지금 비례대표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국민의힘은 명확합니다. 간단한 게 국민들이 제일 잘나는 것 아니냐. 네. 수십 년 동안 했는 병리평. 한마디로 정당 투표해서 지역구에 찍고 또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 찍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 명부에다가 정당 얻은 표만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표의 등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네. 참정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 이전에 20대로 다시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참정권, 내 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술 한잔 했는지 갈짓자예요. 갈짓자 뭐냐? 지난번에 21대 같은 경우에는 네. 연동형도 아니고 또 준자는 또 뭡니까? 그러게요. 해서 국민이 알 필요도 없다는 거 국민이 아니에요? 그때 심상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하니까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고 이번에도 또 민주당에서도 하니까 그 정치개혁 특위 그 간사가 그런 비슷한 걸 해서 사퇴까지 했는데 처음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위성 정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성 정당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또 이상하네 하면서 하다가 최근에 이게 몇 달 안 됐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잘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들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몇 달 전 기준으로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자기들은 그 위성 정당 안 내고 국민의힘은 그런 식의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당을 잃는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병리평으로 가서 국민의힘과 똑같은 식으로 된다라고 사실은 거의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결정이 됐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심상정을 비롯해서 또 이 군소 정당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또 거대 두 양당이 야합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또 둘이서 또 뭐 쑥덕쑥덕 하면서 원래는 11월 말까지 결정한다. 예. 그다음에는 12월 말까지 결정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1월 중순이 되도록 아직 결정도 안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각종 그런 군소 정당들이 또 선거 연합을 요청하니까 또 그쪽으로 또 슬며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은 뭐 거의 뭐 폭탄주 한 10잔 먹고 운전하는 듯한 뭐 갈짓자 행보를 그려서 아직까지 뭐로 갈지는 모릅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연동형 비례를 그냥 가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누구가 좋아지느냐? 결국 지금 탈당한 이준석이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낙연도 군소정당들. 그렇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아까 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월 말까지는 이제 결정한다고 그 말 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서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얘기 드린 것처럼 준연동형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명부가 한 45cm 돼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란 집권했던 야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이 책임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난번에 뭐 미래한국당 뭐 이런 당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이 꼼수로 나오니까 예. 꼼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여기서도 가만히 만들 있을 수밖에 수는 없는 없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저럴 수는 있어요. 뭐 민주당에만 좋느냐? 국민의힘에도 좋을 수 있어요. 국민이 안 좋을 뿐인 거지. 그렇지. 국민이 안 좋은 거지. 내가 표를 찍었는데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주권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그 주권의 행사는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나오고 거기다가 찍어놨는 인간들이 뭐 강모, 뭐 윤모, 뭐 최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지난 4년을 분탕질 쳤던 그런 사람들 비례의원들이 다 그게 그냥 준연동형에 따른 비례의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다시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을 없애고 이게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정치 발전에 합당하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같이 예비 후보 한 사람 입장에서는 준연동형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뛰고 했던 사람들한테 또 뭐 만약에 이제 뭐 그 중에서 뭐 공천이 되면은 공천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당에 대한 기여나 이런 걸 봐서 아, 이 사람은 이게 준연동형으로 해서라도 비례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중에 또 비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뛰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뛸 뿐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권력을 투표권과 자기를 대표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게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보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 있어서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그게 권역별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명확하고 단순 명쾌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재명과 좀 민주당이 예. 지금 저렇게 나오는 스탠스 보니까 지난번 4.15 총선 때처럼 그 가겠다는 왜냐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네 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재명의 거취 때문에 병립형으로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해봤는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비례로 도망간다는 예. 인식이 나오면은 곤란해지니까 원희룡 효과 때문에요. 예. 그렇다면은 당이 이 꼼수 정당 만들어서 특히 또 이낙연 당도 나중에 협력할 수 있고 이준석 당도 결국은 자기네하고 더 가깝다고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도 윤석열하고는 아주 왼수지간이니까. 그렇죠. 적의 적은 친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몇 석도 자기네하고 더 연합해서 막말로 윤석열 탄핵 전국에도 우호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둔 시뮬레이션이 처음에는 이제 준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지금 그 제3지대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3지대에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준연동형 해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협조해. 와라. 이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구심력보다 원심력을 바깥으로 이제 특히 이제 공천받지 못한 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하나로서 지금 준연동형을 쓰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4년 전 2020년의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국힘당도 뭐 논의를 하고 있나요? 결국 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위성정당으로 그렇죠. 결국은 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대안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한동훈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 B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결국 지역구에서 얼마나 표를 많이 얻느냐. 물론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통계학자, 정치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사실 그 어떤 의원 정수 산정하는 방법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저들도 모를 거야. 지금도 몰라. 그러면 왜 하는지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민주당이래요.
비민주당이죠. 예. 예, 그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설이 요런 그 뭐냐면 비례 정당 여기까지 영향이 미칠 것도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게 좀 불안한 저 말하자면 걱정인데 빨리 봉합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위성 정당식으로 아 그러면 불만을 가지고 한동훈 중심으로 또 당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어서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필드에서도 뛰고 정치 평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하기 싫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입에 내서도 안 되는 그런 네. 시나리오인데 이상해요. 그럼 어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이 네. 미칠 수밖에 자연히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고 저희도 앉아서 있다 보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그런 네. 부분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한 발 물려라라기보다는 용산에서 스스로 용산에 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참모들이 정말 심기경호를 할 것이 아니고 내년 올해 4월 10일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무엇인지 정말 진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저도 이제 뭐 가까운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누가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용산의 참모들 중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네. 비대위원은 예비후보 등록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 이제 비대위에서 빠져나오는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용산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결국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사실상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명품백 관련되는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정치적 수사이지 지금 김경률의 말에 100% 동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양측의 어떤 보갑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온 게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종결을 안 시키니까 아니 왜 종결을 안 시키냐? 무혐의면 무혐의라고 종결을 시켰으면 특검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저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아니 이재명에 관해서는 몇백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쟤네들 주장입니다. 왜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 이렇게 나와요. 수사했는데 다 했어요. 종결을 안 하니까. 종결을 다 했어요. 다 끝냈어요. 다 종결하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종결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때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이 그때 망한 거죠. 못하게 맞았죠. 아니 근데 저 한동훈과 이원석 총장 이원석 때 총장 때. 또 종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네. 설령 그때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검찰의 어떤 그 결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기판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국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 또한 더 강하게 해서 종결을 했었어야죠. 예. 다만 종결 이제 했어야지.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기보다는 이른바 서울의 소리와 목사의 어떤 기획으로 한 이 가방 기획에 그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거죠. 이쪽은 파봤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쪽이 기획을 했으면 그 기획을 예를 들어서 문제 삼고 그걸로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왜 또 이렇게 이제 당하냐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론이 저도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합니다. 함정 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회 제공형 그 함정수사와 또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가 있는데 아무 뭐 할 생각도 없는데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거는 네. 완전히 불법이고 그 수사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와 같은 논리로 그러한 것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인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100%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3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게 몇백, 200, 300 되는 거를 받는 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는 법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어떤 복선인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인데 그 선물을 받아서 착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도 법적으로 임기 중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은 그것은 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아니고 그거는 대통령 그 기록관으로 넘겨서 그게 보관이 되는 겁니다. 넘겼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했는데. 저 또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네.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우파적 시각뿐만 아니고 중도적 시각을 가진 그런 분들한테 정치적 수사로서의 어떤 답은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용산에서 과연 이런 그 정치적 위험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서 어떤 총선의 어떤 리스크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네. 저도 참 그러니까 어려운 저도 참 어떤 답이 없죠. 답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렇지만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김건희 특검 가지고는 건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 저 또한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수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뭐 일부 유튜버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은 뭐 수사가 먼저가 아니고 그 현장 검증이 먼저라라는 그런 걸 봤는데 현장 검증이 왜 합니까? 수사의 일환이지. 앞뒤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동안 계속 보수 우파가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론이라는 빌미에 당한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뇌성손 구멍탕 광우병에 당해서 뒤에서 아침 일신이나 벌고 임기 초기에 완전 힘 꺾였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여론 마녀 사냥에 당해서 결국 쫓겨났죠. 근데 지금 또 이 김건희 여사로 이런 몰카 마녀 사냥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당하는 이거를 어떤 뭐 형사 사건화해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절대 반대입니다. 예. 그 부분에 이미 박 대통령이 거기에 당했고 그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의 어떤 뭐 일정 부분의 국민에 대한 해명 뭐 이 정도 선에서 이걸 뭐 막을 수 설명은 있다고 한다고 충분히 하면 해야 되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거지. 맞아요. 한동훈 장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악법이다. 악법도 설명 충분히 법이다.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위헌인 거예요.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정치적인 제스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은 물론 저같이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대구 경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심에 대한 유화 민심을 조금 달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도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언급은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한동훈 장관의 의도가 읽히는데 과연 어렵네요. 예 어느 정도의 어떤 해법이 나올지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